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흐름 조금 불안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을 위주로 한 하락폭이 두드러지면서 시장이 뚜렷한 순환매 장세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진행했던 제3차 제네바 협상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이 낙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전개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효과,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는커녕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관련 지수들의 하락을 큰 폭으로 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밸류에이션 피난처가 어느 쪽이 될 것이냐 쪽으로 시장이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 관련한 섹터 안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04%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한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아무래도 빅테크 종목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지수의 낙폭은 0.54%, 1%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유가 선물 66달러를 한때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미국이 일찍 자리를 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낙폭을 더 깊게 가져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중재국으로 나서고 있는 쪽이 오만입니다. 오만에서 상당히 그 양국의 분위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니었다. 긍정적인 대화가 분명히 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파괴하고 농축 우라늄을 밖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데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는 것만큼은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WTI 유가 선물 65달러 선까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과 귀금속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67,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시장이 줄임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세를 그리면서 67,700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금 선물 가격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0.3% 약보합세 그리면서 5,211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었고요. 은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JP모건 등에서 올 한 해 동안 6,300달러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최근에 내놓은 만큼 금의 상승 추세 자체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우세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지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죠.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시트리니 보고서 이후에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2천 건가량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21만 5천 건가량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하회한 숫자를 받아들면서 그래도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견조한 지표를 받아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지금 AI 발로 노동시장이 악화될 위기,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연준의 마이런 이사 올해 25bp씩 총 4번 인하해야 된다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트리니 보고서 내용 그대로 시장이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암울하지 않나요? 시타델이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도 2026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라고 시트리니 보고서가 발간했던 제목을 인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존의 시트리니 보고서 이 이슈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화이트 칼라 노동력의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령 GDP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미국의 고소득층 프리미엄 소비를 비롯해서 소비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이러한 파괴적인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비하자라는 의견으로 냈던 보고서이기는 했습니다만 인간의
지적 노동 영역을 AI가 침식하면서 이전에 뭔가 새로운 산업군, 새로운 섹터의 부상이 가져왔던 그 사이클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음을 냈습니다. AI 기술에 있어서 과거의 경제 법칙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트리니 보고서의 골자였죠. 자, 그렇다면 시타델 보고서는 어땠을까요? 2026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라고 제목이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긴장되는 제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기하급수적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질적으로 물리적 제약이 AI 확산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모두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무한하게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컴퓨팅 비용에 상방이 막혀 있다는 점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AI의 이 기술 진보가 기하급수적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경제 사이클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산업군으로의 완만한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긍정적인 공급 충격이 결국 생산 비용 절감으로 완만하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노동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서 AI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타델의 의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비용이라던가 인간의 욕망, 이러한 거시경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술주를 공포 심리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 시타델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반응은 상당히 매섭게 나타났습니다. 5% 넘는 급락세,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특히 많이 좀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크게 포착이 됐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지나간 뒤에 월가의 의견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멜리우스에서 목표 주가 380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등급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도 350달러로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를 30달러 더 높여 잡으면서 380달러가 된 겁니다. 자, 그 밖에도 목표 주가 300달러 제시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베어드라던가 번스타인,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30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자,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 도이체방크인데요. 220달러, 이것도 이전보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움직임이기는 합니다. 5달러이기는 합니다만 215달러에서 220달러로 목표가 상향 의견을 내기도 했죠. 자, 월가는 결론적으로 이 의견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보기에는 정점은 좀 멀어 보이고 가시성은 2027년까지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의견이 줄줄이 이어지게 된 셈인 거죠.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베라 루빈으로 이어지고 있는 완벽한 로드맵이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의 경제적 해자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반면에 다른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굉장히 높은 장벽을 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메타라던가 여러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다년간의 파트너십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만이 단단하게 쌓아놓은 생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최근 주가가 조정이 나온 점도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상승시킨다라는 것이 월가의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포인트들 저희가 체크를 해본다면요. 번스타인에서 엔비디아가 주식 기반 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마이클 벌이 지속적으로 AI 관련 테마에 숏배팅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위험 수위가 올라갔다면서 현금 전환 주기가 그리고 재고 부담이 이전보다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전에도 엔비디아 GPU 그 이전 세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던 마이클 벌이었는데요. 이전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리스크 요인들을 분명히
분명히 체크하고 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픈 AI 계약 관련해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코멘트가 어닝콜에서 나왔는데요. 이 의견을 해석하는데 좀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다른 AMD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넘보지 못하게 오픈 AI를 좀 위협하는 코멘트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계약 관련 불확실성이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출을 조금 조정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반응이 상당히 과격하게 나타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트맵을 열어서 간밤의 주가 흐름을 한눈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5% 넘게 하락했고요. 그 밖에 브로드컴도 3% 넘는 낙폭, 마이크론, AMD, 인텔 모두 3%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뭐 장비주들도 많이 빠졌고요.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어제 또 시놉시스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반도체 자동화 설계 쪽인 EDA 쪽은 지금 반도체 업황과는 조금 다른 결을 걷고 있죠. 그런 면에서 낙폭이 좀 과하게 나타났다라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AI 신경망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코닝 같은 경우도 6% 넘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우리가 공포로 많이 매도했던 섹터들, 소프트웨어 섹터 안에서 세일즈포스가 4%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 서비스나우와 같은 기업들도 4% 넘는 주가 급등세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살짝 내리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와중에도 0.3%가량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델도 실적 발표를 내놨네요. 어제 휴렛패커드가 실적을 내놨는데 앞으로 이 메모리 가격의 급등 때문에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델은 그 반대로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주가 7% 급등세, 델 실적도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요한 종목들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이온큐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이온큐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호실적을 넘어서 상용화의 청신호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아이온큐의 주가 급등의 강력한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 안에서 실적 발표를 열어보니 정부 기업, 그리고 정부 계약,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한 기업 계약이 탄탄하게 아이온큐의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온큐가 이렇게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다 보니까 리게티 컴퓨팅이라던가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AI주 차별화가 나타났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AI의 여러 가지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신경망 역할을 담당하는 코닝이 6% 급락한 반면에 AI 관련 기업들이 곡괭이를 잘 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 엑센추어는 7%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자라는 쪽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주 같은 경우는 시타델 리포트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 가이던스 실망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조치를 취했다라는 점도 소프트웨어주 전반에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트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